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어머니의 자퇴제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퇴하고 내가 알아본 대안학교 다녀.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어머니께 자퇴는 싫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저에게 너 자퇴 안 하면 중학교만 졸업시키고 고등학교 안 보낼 거야 라며 거의 협박식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퇴하란 말을 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고 또 생각보다 너무 완강하셔서 한 번 더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자퇴는 너무 무서워서 하기 싫었습니다. 또 자퇴의 이미지가 약간 좀 안 좋은 이미지도 있으니 더욱 뭔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퇴해서 그 대안학교를 안 가면 고등학교를 안 보내주신다 하니 저에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불편하고 자퇴 또한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의 마음을 어렴풋이 아셨는지 이 대안학교에 가면 좋은 이유를 저에게 나름 설득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서울에서 제가 가기로 한 대안학교 학생이 강연을 하니 한번 가서 들어보라 하셨습니다. 너무 가기 귀찮았지만 반강제로 그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강연을 보고 그 대안학교에 가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강연의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변한 이유는 그 강연을 하는 학생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저곳에 가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이 자그마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날 뒤로 저는 저와 친했던 친구 한 명을 설득해 그 친구와 같이 자퇴하여 18살에 그 대안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희 대안학교의 대표적인 특징은 학생들끼리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각자가 혹은 학생들끼리 힘을 합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자신의 선택대로 행동해 무언가를 이뤄나갔습니다. 저도 이 대안학교에 오며 정말 처음 도전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안학교를 다니며 한 프로젝트가 대략 200개 정도여서 모든 걸 다 말할 순 없기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첫 국토종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매년 한 번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국토종주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 국토종주는 25박 26일 동안 한중일 400km를 걷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은 전주에서 서울까지 15일간 걷는 일정이었고 이후 일본에서 5일 동안 순례길 종주,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 분들의 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로 몇 친구가 계획을 짠 뒤 안전팀, 의료팀, 길잡이 등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국토종주가 끝난 한 달 뒤에 자신에게 편지를 쓴 뒤 저희는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국토종주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고비는 3일차에 왔습니다. 종주를 하면 보통 하루에 적어도 20km, 가장 많은 날은 36km를 걸었습니다. 전혀 걸어본 적 없는 거리를 갑자기 매일 걸어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발바닥과 다리가 너무 아파서 3일차에는 걷는 동안 내내 머릿속에 죽는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희가 차도 옆을 걸을 때가 많았는데 그냥 이대로 차에 치이는 편이 나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별것 아닌 일에도 화나고 싸우는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덕에 우리는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통 그런 싸움이 나면 사소한 오해, 상대가 괴롭히려고 의도한 게 아닌 실수를 잘못 해석하여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때문에 저흰 싸우는 일이 생기면 당사자들과 제3자가 함께하여 각자의 시선으로 대화해 서로가 가진 오해를 풀고 화해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자주 싸우고 다투던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면 서로 화를 내기보단 다 같이 파이팅을 외치기 시작하였고, 바닥났던 기운도 조금씩 돌아와 그 순간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어느새 힘들 때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닌 파이팅을 외치며 자신과 모두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점점 싸우는 일이 줄어들었고, 매일 걷다 보니 몸이 적응하여 이제 점점 덜 힘들어지고 심적인 여유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긴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앞만 보고 걷는 행위는 매일 반복되다 보니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숙소 도착 전까지 걷기만 하고, 그 시간에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왠지 모를 공백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에 시답잖은 생각을 하거나 떠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생각의 깊이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괴롭기만 한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학생 때는 괴로우면 만화나 인터넷 방송 등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저를 마주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그것을 위해 변화하고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두렵고 무서웠으며, 내 인생이 암울하게 지속된 이유는 바뀌려 하지 않는 자신의 탓이란 걸 인정해야 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저를 마주하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와 제 삶은 변화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그런 자신마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국토종주를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을 보고 솔직해지며 받아들였고, 진정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 달여간의 국토종주가 끝을 맺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감사하고 잘 이겨내준 자신에게 감사하며 국토종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종주를 적었지만 이 외에도 많은 프로젝트를 하며 자신을 바라보고 알아갔고, 또 자신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대안학교 생활을 하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안학교를 2년간 다닌 뒤 좋은 기억들과 함께 20살에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뜻깊은 시간을 뒤로하고 저는 그렇게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얘기를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국토종주를 떠나기 전 국토종주를 끝낸 자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말해볼까 합니다. 이 편지는 뭔가 인생의 변화를 원했던 제 마음이 잘 녹아있는 것 같아 이때 마음가짐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 뒤의 나에게. 한 달 뒤에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예상이 가진 않지만 현재 출발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돌아보기 위해 편지를 보낸다. 나는 이 국토종주를 항상 기대하고 재밌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코앞에 다가오니 약간 무섭다. 조장이란 직책을 맡아 은근히 부담도 되고 잘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아 불안하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들을 직접 겪어보고 극복하기에 의미가 있고 경험이 되는 것일 것이다. 무미건조했던 그동안의 인생에 색을 입히기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전이 될 수 있게 나는 종주하는 이 순간을 힘들든 괴롭든 웃기든 자고 싶든 그 모든 순간을 즐기겠다. 그리고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길 빌겠다. 그리고 나는 이 도전으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이 여행을 통해 이룰 것이다. 2017년 4월 29일 나에게 올림.